내 바이크의 인산철 배터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존나 잘 나간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오피셜 영상 같이 볼게요. 오늘은 미들급 크로스오버 모델인 CB500X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혼다는 이제 미들급 클래스에 이제 공용 플랫폼 생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전혀 다른 장르의 모델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는데요. 그 500X 같은 경우에는 1호에서 이종성을 따고 이제 입문용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어드벤처 장르를 경험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어드벤처 라인업 이 이제 몇 안 되는데 좀 보시면 CRF 300이 나왔죠. CRF 300, CB500X, NC750X, CRF 1100, 아프리카 트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탔던 이제 랠리는 단종됐어요. CRF 250에서 이제 300으로 올라가고 나서 랠리 300은 단종이 된 게 아니라 국내에는 이제 미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 랠리가 원래 있었는데 미출시가 되었고 가격은 802만 원인데요. 아 2만 원 뭐야? 예, 좀 애매한 가격이죠. 800만 원이면 800만 원. 802만 원은 조금 애매한 그런 좀 가격입니다. 2만 원, 아, 치킨 값인데 거의 이전 모델을 제가 좀 서치를 좀 하다가 생각보다 500X 이미지가 되게 구하기 힘들어요. 이제 2013년 초창기에 나왔던 모델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당시에도 이제 ABS가 있었는데 수입을 할 때에는 ABS가 빠졌습니다. ABS가 빠졌고 타이어가 이렇게 앞뒤 17인치로 나와 있습니다. 17인치, 요때 당시에는 17인치 나와 있고 굉장히 좀 동글동글한 디자인이죠. 디자인에 대한 그런 과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NC750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윙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몽툭한 그런 이제 윙카를 사용을 했고 헤드라이트도 할로겐을 사용했습니다. 할로겐. 이 윈드 스크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이제 높낮이를 주고 있죠. 윈드 스크린도 초창기 때는 이렇게 좀 짧았다라는 점. 2016년식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는 똑같아요. 17인치. 앞뒤 17인치 똑같은데 요 이제 색상이 굉장히 좀 사막색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윈드스크린 높이가 올라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2016년부터 윈드스크린 높이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부분에 좀 변경이 좀 있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ABS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ABS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을 텐데 왜 ABS를 수입하지 않았을까? 가격 문제일 확률이 높다.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ABS를 안 들여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2016년식 요 모델이 굉장히 좀 많이 보였죠. 2018년식을 마지막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됩니다. 2018년까지도 이제 17인치를 고수하고 있고 이 앞부분이 살짝 좀 변경이 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이렇게 좀 변경이 됐고 ABS가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형은 조금 이제 가격이 좀 부담스럽고 구형 중에서 좀 가격이 좀 착한 모델을 좀 찾으려면 2018년식 매물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2018년식 매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ABS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ABS가 이제 위급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내가 확 잡았을 때 브레이크를 나눠 밟아서 슬립을 좀 방지해주는 그런 이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ABS가 있는 모델을 저는 구매를 하시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신형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오기가 했습니다. 요렇게 바뀌었는데요. 요렇게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22년식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색상이 그린 색상하고 블랙밖에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솔직히 저는 좀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왜 아쉽냐면은 혼다의 상징이 요 이제 레드 색상인데, 그래서 여기에 써있어요. 상기 이미지 모델은 국내 판매 색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레드 색상을 안 들여올 이유가 있나요? 레드 색상을 안 가져올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제 뭐 블랙이야 당연히 요거는 이제 베스트셀러기 때문에 어딜 가나 이제 어울리는 컬러죠. 어딜 가나 어울리는 컬러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 레드 색상을 제쳐두고 이 그린 색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린 색상도 실제로 보니까 실물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실물 깡패예요. 그 타이어 사이즈만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이미지가 바뀐 듯한 느낌이 좀 들죠. 타이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게 이제 22년식이고 여기 이제 19년식인데 진짜 타이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요 앞 차이를 좀 느껴보면은, 제가 요거를 좀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지만 좀 달라 보이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타이어도 듀얼 타이어도 굉장히 더 공격적인 타이어를 사용을 했죠. 그 이전보다. 여러분 차이를 좀 느끼시겠습니까? 머플러의 형상도 약간의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확실히 앞쪽이 얘 이제 비크가 좀 짧아지면서 슬림해졌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전에도 약간 뭐 이렇게 뭐 둔해 보이는 듯한 느낌은 들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부리가 좀 짧아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슬림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요 이제 사이드 페어링 카울도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했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파츠들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이제 같이 일체화시켜서 좀 키웠어요. 그래서 요 디자인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이 좀 달라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 리프트 모델에서 보시면은 제일 큰 변화가 도리시 포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41mm 도리시 포크를 사용해서 서스펜션이 굉장히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험로 주행이나 그런 이제 도심 주행에서도 좀 어드벤처 성향에 맞게끔 그렇게 좀 변경이 좀 된 것 같아요. 적립식은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얘는 사실 뭐 오프로드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요 가운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도 좀 더 단단해졌죠. 이런 프레임 같은 부분들도 좀 변경이 됐고, 파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크게 요즘 스타일에 맞게 좀 변경이 좀 됐습니다. 요게 이제 18년식 모델인데요. 18년식 모델도 나쁘지 않아요. 예, 18년식 모델도 굉장히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약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데이라이트 형상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방패 모양의 헤드라이트 형상을 갖추고 있다면, 신형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변했어요. 쪼개놓은 형태죠. 파티션블로 이렇게 좀 쪼개놓은 형태로 좀 변경이 됐어요. 요게 이제 데이라이트가. 그래서 요게 이제 좀 혼다의 날개 모양 같은 그런 나비 모양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쪼개놓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좀 크게 변경이 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그널 램프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전작과 거의 동일한데,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몰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약간 좀 포르자도 이렇게 돼 있죠. 포르자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이제 덕트가 이렇게 여러 군데가 뚫려 있고,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여러분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사양들을 키면 이제 위아래 이렇게 이제 밝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LED 헤드램프와 이제 포지션 램프가 적용이 돼서 인상이 조금 더 이제 뚜렷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41mm 도리시 프론트 포크를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이제 SFF BP라는 이제 프론트 포크, 이 되게 좀 영롱하지 않습니까? 요 금색 색상이 전체적인 이제 디자인을 차지하는 비중에서 굉장히 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 레드 색상이 왜 안 들었는지 좀 아쉽긴 한데, 이 프론트 포크가 변경됐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라인에서 특이한 거는 프론트 더블 디스크 브레이크를 착용을 했다라는 거. 500cc에 471cc의 윗등급인 750NC도 싱글 디스크인데 얘는 더블 디스크예요. 이거는 정말 아낌없이 좀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제 싱글 디스크였는데 더블 디스크가 이제 채용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좀 존재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좀 제대로 만들었다. 혼다가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만들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순정이 무려 이제 웨이브 디스크죠. 웨이브 디스크로 나오고, 리어는 이제 240mm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과 성능에서는 모두 어떤 클래스에도 신뢰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이제 제동력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브렘버까지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니신까지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작보다 좀 더 가볍고
차체 방성 최적화를 위해서 가벼운 스윙함을 썼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극혐하는 게 뭐죠? 네, 그죠? 강목 스윙함이죠. 근데 여전히 스윙함 자체는 이렇게 좀 귀엽게 돼 있네요. 이렇게 좀 귀엽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인치 프론트 타이어 및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한 ABS를 적용을 시켰는데 프론트 19인치를 장착한 것만으로도 이제 오프로드에서 고속 주행 시 직진 안정성이 이제 좀 향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타이어가 높고 인치가 높아질수록 승차감이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타이어만 변경된 게 아니라 타이어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바이크의 전체적인 그런 어드벤처 성향에 맞는 그런 느낌도 가져가면서 아예 주행 스타일이 좀 달라졌어요.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클러치를 잡을 때 약 45% 정도 주행 피로도를 낮춰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클러치가 굉장히 좀 가볍습니다. 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혼다 제가 타고 있는 아프리카 트윈도 클러치가 없는데 클러치가 없구나. 잦은 변속에도 라이더가 피로도를 느끼지 못하게끔 이렇게 좀 배려를 한 모습입니다. 또 이제 기어 단수, 속도계, 연료 게이지 여기 조그맣게 나오고 RPM 게이지가 이렇게 원형으로 이제 크게 나오는데 요거 지금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이제 계기판 디자인이 솔직히 전기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좀 디자인이고, 요 시계도 굉장히 좀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요거 시계 시간 안 맞는 거 국룰입니다. 얘 말고도 좀 다른 거, 트랙션 컨트롤이라든지 요런 게 좀 들어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아래보다는 위에 있는 게 좀 더 내 시야에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계기판 자체도 어드벤처스럽게 이렇게 네모나게 각지게 만들었으면 재미가 없었을 텐데 여기 밑에가 살짝 이렇게 삐져나오는 듯한 이것도 좀 디자인이거든. 사실상 여기에 그런 기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모양 자체도 굉장히 좀 그런 이제 파일럿 뭐라 해야 되죠? 전투기 같은 그런 이제 계기판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좀 맞춰놨다라는 게 이 비율에 맞춰서 셀렉트 버튼하고 셋업 버튼이 이렇게 좀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비율이 약간 좀 고글 모양 좀 느낌 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계기판 자체는 훌륭합니다. 되게 훌륭하고 이 RPM 게이지가 이렇게 쓸데없이 클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이 기어 인디게이터도 굉장히 좀 잘 보이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연료 게이지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보는 게 굉장히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자로 보는 게 제일 편한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괜찮게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윈드 스크린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야 확실히 이제 주행풍이나 이제 장거리 주행 시에도 힘들지 않게끔 이렇게 윈드 스크린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도 사실상 이제 윈드 스크린이 길어진다라고는 길어졌어요. 길어지긴 길어졌는데 이 윈드 스크린이랑 차이가 20mm가 길어졌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신경을 썼다.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이 여기에 이제 보조 윈드 스크린 여기 이제 보조 윈드스크린 이렇게 해서 다신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보조 윈드스크린을 달거나 아마 사제를 달 정도로 이 바람 주행풍이 다 왔는데 신형도 물론 더 높아야겠죠. 이게 약간 지금 조절식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 조절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비 20mm 길어졌다라는 거는 이 바이크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그런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GPS 바도 이렇게 순정으로 달려있죠. 그래서 여기에 고프로라든지 아니면은 핸드폰 거치대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달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471cc 병렬 2기통 엔진이 진동도 이제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고 회전 상승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제 역시 혼다 바이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만든 그런 엔진입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50마력으로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강성 프레임으로 저속에서도 좀 끈기가 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단에서 2단까지도 굉장히 좀 혼다스러운 부드러운 그런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5.5초, 5.3초 정도 좀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순발력도 나쁘지 않고요. 제로백이 5.5초니까 내가 땡기는 순간 잘 올라가죠. 그래서 8500rpm까지 RPM 쳐도 굉장히 응답성이 좋은 그런 엔진입니다. 너클가드하고 설명이 없네요. 너클가드 여기 이런 부분도 다 지금 XXXXX 또 하나의 디자인인데 얘 플라스틱이죠. 부러집니다. 이거는 순정 너클가드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연비는 이제 41.1이네요. 41.1. 연비가 오히려 750 NC750이 더 잘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료 탱크 준수하고 최고 출력은 50마력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마력이 이제 크진 않은데 부족하지도 않아요. 50마력 정도 나오고 8,500rpm, 최대 토크는 4.62, 6,500rpm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건조 중량은 195, 상당히 가볍죠.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전천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드벤처 장르에 입문용이 임도길도 달리고 싶고 올로드도 같이 달리고 싶다 이러신 분들 충분히 500X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12500X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방탄 유리막 코팅이야. 자네의 소중한 바이크엔 아무거나 뿌릴 수 없으니까 글라스킨 퀵세라미가 뭐